반갑습니다. 김창현입니다. 오늘은 유튜브에 올라온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댓글에 이런 글이 있었거든요. 이제 올해 6살이 된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아이는 로봇 장난감은 전혀 관심이 없고 자물쇠, 비밀번호 자물쇠, 주방 저울, 타이머, 공룡을 좋아해요. 아기 땐 바람개비, 신호등, 4, 5세 때는 교통 표지판을 너무 좋아했고요. 주방 저울을 사와선 무게를 재고 있는데 무게가 무겁다, 가볍다, 무거운 건 가라앉는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해요. 주방 저울은 2kg까지 가능한데 500g 이런 개념을 지금 살짝 알려주고 싶은데 시작을 어찌 해야 할지 고민이랍니다. 관심사를 좀 확장해서 활용하고 싶어서요 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아드님께서 지금 저울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킬로그램 개념을 넘어서 그램 개념까지 설명해주고 싶은 이제 어머니의 욕심이라면 욕심이고 좀 확장을 시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죠. 보통 그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공룡, 자동차, 태권도, 축구 이런 식으로 성장 단계별 그런 관심사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차가 물론 있겠지만 이것은 아이들이 자주 바뀌든 아니면 한 가지를 오래 좋아하든 그것은 그다지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것을 좋아했을 때 그것을 어떤 태도로 특히 엄마가 어떤 태도로 바라봐주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자존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을 높여주면은 아이들이 창의성도 좋아지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원만해지고 그래서 자존감이 아주 인격 형성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좋아하는 것을 엄마가 같이 좋아해 주는 것 그것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키우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울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하면은 그 모습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고 그리고 저울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놀이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어떤 관심사가 달라질 때마다 그때그때 어떤 추임새를 넣어주고 그리고 어머니께서 더 많이 즐거워하는 그런 반응을 보여주면은 아이들도 덩달아 좋아할 거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시대는 다른 사람이 설정해 놓은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것 그 자체가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기만의 컨텐츠를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관심사가 있을 때마다 그 내용에 대해서 SNS에 이제 어떤 그 활동했던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올려주고 한다면은 그걸 이제 꾸준히 오래 지속됐을 때 나중에 이제 한 10년, 20년 후에는 그게 자기만의 컨텐츠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든 어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없냐 어른 입장에서 판단하지 말고 그 아이가 좋아하는 그 자체를 좋아해 주시면서 그것을 SNS에 자료를 계속 올리다 보면은 본인 스스로도 자존감이 높아지고 또 자기만의 필살기 컨텐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드님께서 좋아하는 것을 같이 좋아해달라는 거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답변이 될 수가 있겠고요. 저울을 가지고 무게를 달다 보면은 딱 1kg, 2kg 떨어질 때도 있고 그 사이에 500g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한데 아이들한테는 그것을 논리적인 접근이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좌뇌가 발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설명에 굉장히 좀 짜증스러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합리적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저울을 달면서 이게 몇 그램이야, 이게 몇 킬로그램이야, 그냥 그렇게 해주시면은 아이들은 우뇌가 발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사전 지식이나 어떤 논리 그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그냥 직관적인 접근. 저울에 물건을 달았을 때 이게 몇 킬로그램이구나, 뭐 몇백 그램, 뭐 이런 것들도 본인 스스로가 여러 번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인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생각하는 것처럼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서 뭐 이렇게 개념을 확장시키는 거, 그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의 그 제안을 제가 드리자면은 아드님과 함께 요리하는 것을 제가 권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취학 전에 어떤 문자를 익히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뭐 핀란드라든지 북유럽 쪽에서 그런 문자 교육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자 교육이 아이들한테 그 창의성을 죽이는 그런 어떤 주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자 교육보다는 충분히 활동을 통해서 재밌게 뭔가 습득할 수 있는, 몸으로 습득하는 그런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좋거든요. 이제 그런 견지에서 볼 때 그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창의적인 활동은 저는 요리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리는 한글이나 수학을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리를 통해서 어떤 그 요리 과정의 어떤 절차 기억이라든지, 그리고 소근육 발달, 그런 조작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레시피 정보를 찾는 능력, 요즘에 유튜버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찾아가지고 이제 요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리하는 과정 자체가 이건 과학 실험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과학 실험만, 약품을 사용해서 무슨 실험하는 것만 실험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요리 자체가 정말 훌륭한 저는 과학 실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요리를 하고 나서 정리정돈을 하면서 어떤 분류하기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주 다양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학습적인 요소들이 숨어 있는데, 우리 문화적인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요리를 교육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아드님을 보조 요리사로 채용을 하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요리를 할 때 뭐 무게를 달아서 요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아드님한테 요거 무게 얼마인지 확인해 달라고, 그래서 같이 읽어보면서 몇 번 확인해 주면 우리 아드님께서 혼자서도 스스로 이게 몇 킬로그램, 몇백 그램이라고 곧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 저울 다는 걸, 활동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그 안진뱅이 저울이라고 있어요. 네, 이렇게 생긴 저울 아시죠? 이것이 시중에서 한 2만원에서 한 25,000원 사이 가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울을 가지고 뭐 장난감이나 책이나 다양한 것을 올려놓고 이 눈금 보는 것을 몇 번만 알려준다면 6살이라고 하더라도 직관적으로 그 개념을 쉽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설명보다도 이게 몇 그램이네, 이게 뭐 2kg, 500g이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주면 아이가 재밌게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일단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좋아해 달라는 거,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콘텐츠가 될 수 있거든요. 좋아하는 어떤 활동을 했을 때 그것을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그런 걸 아이들을 위해서 그걸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그런 활동을 하다 보면 나중에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수학은 되도록이면 늦게 시작을 하라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배우고 싶어 할 때 지도하는 게 가장 좋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아이들과 뭐 학습을 하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앞으로도 또 궁금한 점이 생기면은
언제든지 댓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